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웅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2화 하나원 시인의 95번째 시 고구려 무용총 벽화입니다. 먼저 고구려 무용총 벽화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 만주 집안에서 하나온. 얼마나 아름다운 옛 무덤인가. 옛 그대로의 꿈을 지닌 채 아직도 숨쉬는 명맥. 어화야 아득히 천지개벽. 보라구름 헤치고 풍악도 일일이 궁덕. 아기는 무지개 고운 예상 소매를 나비처럼 하늘이 춤추며 날아 날듯 돌아서 애야라 난다. 풍악을 울려라. 무고는 두둥둥. 아기는 뭉게뭉게 여름 구름 가슴에 피어. 아기는 참을 길 없어 허리춤에 부서질 듯 하늘 지화자. 에헤라 내라 내 사랑아. 에라 만수. 오래오래 국태민안을 빌며 옥피리는 일일이 춤추는 아기는 청의 허리를 사르르 돌려 태평건곤 고구려의 영화를 부르는데 풍악은 더욱 요란해. 지화자 만만세. 여러분, 고구려 무용총 벽화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고구려 무용총 벽화라는 시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문학에 수록된 시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91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5일 지문사에서 발행한 가도가도 황토길 343페이지에 수록된 시와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구성은 모든 책에서 총 4연으로 구성되었으나 인천문화재단에서 발행한 하나원 전집에서만 1연과 2연을 합쳐 총 3연으로 구분하고 있어 여기서는 5연이 옳다고 보아 5연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것이고요.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고구려 무용총 벽화입니다. 중국 만주 지역에 있는 옛 고구려의 무용총의 벽화를 보고 읊은 시인데 그의 자서전 챕터 8 꿈을 안고 북경으로라는 자서전 32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나는 산해관 경유 북경으로 갔었다. 그리고 자서전 34페이지 챕터 9 애증의 세계에서 방황이라는 챕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척도 괴로운 고통을 모면하려고 북경의 눈 오는 밤거리에 독한 술에 헤매는 돈판이 되었다. 나의 병 증세는 남이 보아도 아직도 내가 문둥이라고 말해도 문둥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다. 집시의 노래를 부르고 운명의 명암 쌍곡선의 기복에 여행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꿈이었고 좋은 신진대사의 성풀이였다. 몽고의 사막이며 무주색의 석불총에 불타의 세계에 방하든지 남쪽으로 양짜강, 상해, 남경, 소주 땅 한산사의 종소리에 옛 명시구를 생각하며 절세미인 서시의 유적을 찾으면서 재행무상의 허망에 나 자신 불쌍한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다. 알을 환상처럼 그리고 아리여 불러본다. 대륙의 방랑길에 알에게 붙이는 서정시를 반추하면서 알을 생각해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구려 무용총 벽화를 방문하여 시를 짓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연과 행을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옛 무덤인가. 옛 그대로의 꿈을 지닌 채 아직도 숨쉬는 명맥,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사명에서 명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지속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중요한 부분이 남아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는 중국 길림성 통화시, 지반시, 우산 남쪽 기슭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인물 풍속도, 사신도 관련 벽화 무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행혈식 석실분으로서 고분의 봉토는 방대형이며 네 귀는 동서남북의 방위선상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무덤의 구조는 안방 중앙에 달린 널길, 장방형의 앞방, 앞방과 널방 사이에 걸친 통로, 방형의 널방으로 된 두방 무덤이라고 하네요. 천장 가구는 앞방은 천장부의 내면이 고르게 둥근 호선을 이루면서 좁혀 올라간 궁룡 천장이고, 널방은 천장을 계단식으로 개면서 팔각형으로 좁혀 올린 팔각겜 천장이라고 합니다. 널방은 크고 작은 석재로 축조하였으며 널길과 앞방이 접하는 곳과 통로와 널방이 접하는 곳에는 나무문의 시설 흔적이 있고, 널방의 바닥 서반부에는 크고 작은 4장의 판석으로 된 관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벽화의 내용은 인물, 풍속도 및 사신도이며 두껍게 해칠한 앞방 널방의 4벽과 널방 천장에 그려져 있는데, 앞방과 널방에는 전체를 목조 가옥 구조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각 벽 4모서리에 기둥과 두공을 그렸다고 하며, 앞방의 벽에는 한 쌍의 안장과 인물, 건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널방의 북벽에는 주인의 접객도,
동벽에는 14명의 남녀가 대열을 지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가무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벽화 고분이 무용총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하네요. 서벽에는 수렵도가 그려져 있는데 기복이 있는 산악에서 4명의 기마무사가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벽은 앞방으로 통하는 통로에 의해 벽면의 아랫부분이 동서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고 갈라진 동쪽과 서쪽의 두 부분과 통로의 좌우벽에는 각각 한 그루의 큰 나무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해, 달, 별, 청룡, 백호, 비천, 신선, 기린과 이상한 짐승, 구름무늬, 연꽃무늬, 불꽃무늬 등이 그려져 있으며 무용총은 2004년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군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했듯이 비록 죽은 이의 무덤이지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덤인가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중국 대륙을 집어삼키고 호령을 하던 고구려 광개토왕과 그 아들 장수왕 시대의 영화를 이어가려는 듯 보이는 것이라고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연 일행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옛 무덤인가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옛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어화야 아득히 천재개벽 보라구름 해치고 풍악도 닐리리 쿵덕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어화라고 하는 것은 노래 따위에서 흥겨운 마음으로 주를 불러 일으킬 때 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다는 뜻으로서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 위대한 사건 혹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한 경우 등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구름이라고 했는데 보라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 사이에 한 줄기 빛이 비춰져 만들어진 보랏빛 구름으로서 마치 구세주가 강림하시는 모습의 신령스러움이 느껴지는 구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서 풍물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닐릴이라고 하는 것은 퉁소나 나발 따위의 관악기의 음을 입으로 흉내낸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나 여기서는 노래 후렴의 입타령으로 된 닐리리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노래말은 임을 그리는 슬픈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렴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야 후렴을 먼저 부르고 원마루를 나중에 부르는 8절로 된 유절 형식으로 후렴과 원마루는 같은 가락의 반복입니다. 굿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고 본마루와 후렴은 각각 3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법은 편의상 서양 음악의 개 이름으로 표시한다면 솔, 라, 도, 레, 미의 5음으로 된 평조이고 종지음은 주음으로 이루어지고 하행하는 선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단도 멋지고 선율도 높은 음으로 질러내어 흥겹고 출렁이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후렴의 입타령은 유달리 경쾌하며 음악 전체는 노래말과는 달리 즐거운 느낌으로 일관되어 있어 노래말의 슬픈 내용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행에서 어화는 노래 따위의 흥겨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말로서 어화둥둥 내 사랑아처럼 쓰이는 것이고 벽화를 볼 때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하는 듯
신령한 기운이 내리는 호화찬란하게 그려져 있고 금방이라도 풍물패가 나타나 한바탕 굿잔치라도 벌일 양 요란 뻑적지근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아기는 무지개 고운 예상 소매를 나비처럼 하늘이 춤추며 날아날 듯 돌아서 에야라 난다 에야라 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고훈이라고 하는 것은 곱다는 표현인 고운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갯빛 치마라는 뜻으로 신선의 옷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색동저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사면은 벽화의 한 모습을 잘 그려냈는데요. 아기의 모습이 마치 잠자리 날개처럼 생긴 알록달록한 옷소매를 걸치고 나비처럼 나풀나풀 춤추며 날아갈 듯 그려져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시인다운 표현이지요. 에헤라 좋다 날아간다 날아가 지화자 좋다 얼씨구 사행에서 날아날 듯 했는데 다른 책에서는 날아갈 뜻으로 되어 있어 조금 헷갈리는데 두 가지 다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날아갈 뜻이 조금 더 근접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또한 원문을 찾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무고는 두둥둥 아기는 뭉게뭉게 여름구름 가슴에 피어 아기는 참을 길 없어 허리춤에 부서질 듯 하늘 지화자 에헤라 대헤라 내 사랑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행에서 무고라고 하는 것은 공중연애에 쓰는 북의 하나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연을 보면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무용총 벽화를 보지 않아도 마치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진행자는 아직 무용총을 가보지 못하여 실감은 나지 않지만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아기 그림이 독특하게 새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마치 천사의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둥둥둥 궁중에서 치는 북소리에 맞춰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나비처럼 나풀나풀 날아서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 흥을 더 돋우게 되겠지요. 에헤라 데라 지화자 좋다 어화둥둥 내 사랑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연을 보겠습니다. 에라 만수 오래오래 국태민안을 빌며 옥피리는 일일이 춤추는 아기는 청의 허리를 사르르 돌려 태평곤곤 고구려의 영화를 부르는데 풍악은 더욱 요란해 지화자 만만세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만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만수무강하세요 할 때 그 만수가 되겠습니다. 사명에서 국태민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해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행에서 청의라고 하는 것은 푸른 빛깔의 옷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칠행에서 태평곤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안정되어 걱정 없고 평안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며 흔히 태평성대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연 오연을 보노라면 마치 가수 김세레나의 태평가 한 대목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춤추는 아기의 몸동작에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듯한 무녀의 기도 같은 것을 연상했나 봅니다. 어찌 보면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세세한 묘사가 시의 생동감을 부추기는 듯합니다. 하나훈 시인께서도 북한의 함경남도 출신으로서 오리지널 고구려의 후예로서 큰 자부심이 이 시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족한 식견으로 감히 하나훈 시인님의 시를 해설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3화는 1977년 6월 한국문학에 수록된 상달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웅섭이었습니다.